시작. 되게 양이 많아. 내용이 여기하고 여기부터 하는 게 그 뒤쪽이야. 방어작이 뭐냐? 내용 많아. 되게 많은데 어쨌든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살을 더 붙여보자. 연습하면서. 알겠지? 일단은 그 기준이 되는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나 생각하면 돼요. 자, 제목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 항상성 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항상성이 뭔데? 풀네임이 뭐야? 체내인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항상성. 오케이? 체내인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체온, 그다음에 체액의 농도, 혈액 또는 림프액 이런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는 상토암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외 다른 것도 이렇게 pH가 뭔지 산염기. 우리 지금 있는 5명 모두 다 뭐니? pH 7.3 딱 아주 예민하게 조절되어 있다고 했어. 이거 여기서 1.1만 달라져도 병원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항상 일정하게 돼. 뭔가 변하는 요인이 있어도 그걸 다시 돌려놔야 돼.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영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호르몬, 두 번째가 자율신경입니다. 두 애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안 배웠잖아. 처음이잖아. 호르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는 당황했지. 불렀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 호르몬은 뭐 그냥 용어를 들어본 데 있지 않니? 페로몬 들어봤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들이 있어.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말 들어봤니? 서울에 있는 암컷 나방이 막 펄럭이면서 이제 막 나방 가루 돌아다니면 이게 한 알갱이가 부산까지 가면 부산에 있는 수컷 나방이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체하고 개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개체 사이에 신호 전달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게? 페로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호르몬은 뭔데? 하나의 개체 안에서 서로 다른 조직 또는 기관 사이에서 신호 전달하는 걸 호르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안 배우는 건데, 페로몬도 안 배워 사실. 호르몬 배우지. 호르몬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설명하는 건가? 거의 붙은 인접한 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너네들가 안 많은 게 있을까? 그런 거 있지. 축농증이나 비염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그 약국에서 약 받으면 여러 개의 약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비염을 만드는 어떤 염증 분자가 있단 말이야. 세포끼리 신호 전달하는 분자가 있는데 그걸 막는 그 약을 받아. 그럼 효능이 엄청 그럴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제 세 가지 여기 가까운데 먼데 아예 서로 다른 개체. 그 중에서 그 한 개체에서 서로 다른 조직 또는 기관 사이에 신호 전달하는 물질을 호르몬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호르몬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다. 내분비샘은 한 종류가 아니고 우리 몸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내분비샘이 뭐냐면 내분비 물질이 호르몬이야. 그럼 샘은 뭐니? 샘 솟는다 생각하면 돼. 그게 막 만들어진 내분비 물질이 만들어지는 조직 기관이 아닌 조직을 내분비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지?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호르몬이라는 특징, 혈액 또는 액체, 한마디로 액체야. 혈액을 포함한 액체로 분비가 되고, 그래서 그게 액체에서 뭉뭉 떠다니다가 어떤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 신호를 전달해서 뭔가 그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호 전달된 기관의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징 볼게요. 첫 번째, 혈액에 의해 온몸은 운반돼요. 근데 뭐다? 표적 세포 또는 기관이 있다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되는 모든 우리 몸의 100종의 세포 모두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 뭘 뜻하는 거냐면 세포 분열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세포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길이 생장을 할 때는 뼈 보면 뼈 맨 아래쪽에 보면 조골 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를 만들 조자야.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세포. 여기서 그 세포 분열하면 뼈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뼈 세포는 점점 길어져. 오케이? 성장 인자라고 하는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에는 그 작용을 해요.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근데 성장 호르몬이 예를 들어 심장이 작용하면 심장이 점점 커져? 뭐 안 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돼 있다. 스페시피시티가 있다. 표적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를 조절을 해요. 아주 적은 양, 아주 마이크로 이렇게 10에 마이너스 6승분의 1g 이 정도로 이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우 적은 양, 매우 필요 없고 미량 조절이고요. 그러니까 저 미량 조절인데도 불구하고 그조차 없으면 결핍증 조금이라도 많이 받아들여 조절돼요.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는 거야. 웃기지? 이런 거 연결해서 혹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BC 카드, BC가 뭐지? 물에 녹는 비타민. 얘들은 뭐야? 결핍증이 있어도 과다증은 없어. 왜? 물에 녹는다고 하면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는 과다하면 과다증이 없어. 근데 A, D, E, K 지용성 비타민은 어때? 물이 잘 안 녹거든. 그래서 얘들은 과다증도 있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방금 얘기했지? 결핍 과다가 있는 거는 지용성 비타민하고 호르몬, 그지?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은 결핍증 말고 과다증은 없다. 쑥 빠져나가. 오케이?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몸속 환경에 항상성이 있다. 항상성, 호르몬이 항상성 유지한다고 보세요.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식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식 발생 과정에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다음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이상한 선생님이 안 내면 쉬운데 이것도 까놓을 수 있어. 성형 경험만 잘 봐. 호르몬과 신경 둘 다 뭐니? 우리 몸 안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거야. 목적.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집중하고 있니? 오케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는 거야.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을 비교를 하는데 일단 둘 다 신호 전달하는 거야. 서로 떨어진 지점에 신호 전달을 하는 거거든. 근데 원래 효과 나타나는 시간이 뭐 다르다고 돼 있어. 포인트가 항목이 3개가 있어. 3개를 정리해 볼게. 그다음 여기 나와 있지 신경 작용 비교 그지? 3개. 첫 번째가 속도, 범위, 지속성. 끝. 이렇게 보면 돼. 됐지? 매체는 비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3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 신경은 뭐지? 전기적 변화질이지. 한마디로 전기로 쏟는 거야. 됐지? 빨라 안 빨라? 전기. 빨라. 그지? 근데 호르몬 뭐라고? 혈액에 분비해서 둥둥 떠다녀서 표적기관을 가야 되거든. 배 타고 가야 돼. 그럼 어때? 몇 분, 몇 시간이 걸려? 느려. 전기는 뭐야? 0.1초, 0.001초일 수 있어. 빨라. 당연히 신경이 빨라. 전기니까. 헷갈리지 말고. 알겠니? 속도 끝. 두 번째, 범위는 어때? 일종의 그 신경 전달을 전송 코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꽂아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만 작용하지. 맞지? 근데 맞잖아. 이렇게 축삭이 전송 코드라고 생각하면 돼. 축삭 돌리가. 맞지? 근데 호르몬은 어때? 혈액에 분비하고 둥둥 떠다니면 이 호르몬을 받을 수 있는 표적 세포나 기관이 온몸에 있다고 하면 모든 곳에 작용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아까 말했지? 그 뭐지? 무슨 호르몬 아까 생장 호르몬, 그래서 성장 호르몬, 그래서 그로스 호르몬, 그지? 성장 호르몬, 예를 들면 여기에만 이 호르몬 작용해, 여기에도 작용해, 여기도 작용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온몸에 개인을 받을 수 있는 애는 다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디 한 군데만 보내는 게 아니고 혈액을 통해서 그냥 보내는 거야. 그럼 혈액에서 가다가 걸리는 데는 다 작용한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범위는 어느 쪽이 넓어? 호르몬이 넓은 거죠. 그지? 두 번째, 그 다음 지속성은 어때? 전기적 자극은 뭐니? 내가 손 한번 들어볼게. 손 들고 뭐 했어? 내렸지? 계속 들고 있으면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맞지? 자, 그 효과가 계속 유지돼야 안 돼? 신경작용이 이상한 거예요. 신경병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 신경작용은 일회성. 근데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지속성. 예를 들어서 그 새아가 2차 성징이 발발했는데 1시간 발발하고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돼야 돼. 이 성징이라고 하면 성호르몬
호르몬의 농도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지속성이 매우 길지.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거야 성호르몬. 근데 보통 지속성이 분 단위, 시간 단위이 됩니다. 호르몬. 근데 신경은 뭐다? 초단위.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더 짧아? 신경이 짧고 호르몬이 더 긴 거야. 효과의 지속성. 맞지? 이렇게 세 개 딱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한 문제 맞춰야 되는 거고. 지금 그거 상의하려고 그림이 그려놨어. 이거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딱 여기만 작용하고 혈관에서 분비된 다음에 혈관으로 분비된다면요. 쏟아지면서 작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널리 작용하고 널리 작용하고 천천히 작용하고, 그지? 오케이? 그다음 표적 세포에만 작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넘어갈게요. 야, 이게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여기 고장도 좀 많거든. 안 온 친구까지 고장도 좀 많은데 이거는 진짜로 학교마다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 달라. 다 외우라는 쌤도 있어. 그리고 어떤 학교는 야 그것도 왜 외워? 이거 교육과정에서 다 외우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 다시 말하지만 그 수업이 더 중요하다고. 그 쌤이 시험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잘 보고 이걸 다 외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외워라. 알겠지? 내가 딱 정리만 할게.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얘기할게. 이 설정이 올라오네. 맞죠? 왜 있나? 어디? 갑상선 떠? 야, 위에 또 있나? 잠깐만. 갑상선 밖에 없구나. 내가 숙제 저 있고. 이게 안 보였어. 내가 숙제. 자, 그러니까 항상성의 최고 조절 중추가 어디입니까? 저번 주 수업 때 배웠어야 되는데 시상하고입니다. 자율신경 또는 항상성 최고 조절 중추 거기에서 뭐 다 모니터링 컨트롤하는 거야. 혈압도 컨트롤하고 체온도 컨트롤하고 pH도 컨트롤하고 모든 삼투압도 컨트롤하고. 오케이? 됐지? 그러면 첫 번째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시상하고는 뭐지? 신경이야 아니야? 사람 시상과 시상하고는 신경 조직이야 아니면 다른 조직이야? 시상과 시상하고 어디서 배웠어? 뇌에서 배웠어. 그러니까 신경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뇌 신경. 맞지? 신경이야. 시상과 시상하고는. 맞지? 지금 이런 포인트가 뭐냐면 지역적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3단원은 내용이 많아. 그리고 이게 인간 되게 많아. 그거를 완벽하게 하면 거의 다 맞아야 돼. 정상이고 완벽하지 않으면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거야. 진짜 문제 풀어보면 수능에서도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3단원과 4단원 유전은 진짜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거든. 근데 정답률이 크게 차이가 안 나. 왜 그렇게? 유전은 문제를 푸는데 푸는 방법이랑 실마리를 못 찾으면 문제를 풀다가 딱 막혀. 그 다음에 답을 못 가. 멈춰버린다. 그지? 근데 3단원 어떤 간에 잠깐만 이해 맞나 틀리 맞나 하고 찍고 넘어가. 그러고 틀린 거야. 덜 무섭지만 절대 덜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뭐만 알겠지? 응? 자세하게 성실하게 정확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왜? 웬만한 애들이 그렇게 안 할까요? 응? 내용 봤다 인정하고 넘어가고 해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몇 개씩 보장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오케이? 다 맞추기는 불가능하다. 됐지? 자, 시상과 시상하고는 신경이야, 그지? 근데 걔들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상하고 밑에 뭐가 있는가? 비서가 있다고 했어요. 비서가 누구니? 뇌하수체라고 하는 몸입니다. 뇌 분비샘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림이거든요. 한 몸에서 됐니? 뇌 분비샘이 뭐라고?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조직을 얘기한다고 했어. 오케이? 됐지? 그런 몸인데 그 뇌하수체가 시상하고에서 명령 어떤 결정을 했으면 거기 명령하면 네 알겠습니다. 요거 만들어서 분비할게요 하면 분비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시작 지점이니까 호르몬이 여기서부터 딴 데로 가서 어떤 작용 명령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비서. 무슨 말인지? 그리고 뇌하수체는 또 뭘 할 수 있겠니? 신경이니까 여기서부터 자율신경이 뻗어가서 교감 또는 부교감 신경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같이 동시에. 오케이? 아까 말했잖아. 항상성은 누가 조절한다고?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조절한다고.
그걸 합쳐서 조절하는 중추가 뭐라고? 뇌 시상과 시상하고 생각. 이해돼?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뇌하 수치에서는 전엽과 후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전엽에 지금 6개, 후엽에 2개의 호르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빨간펜,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후엽의 항이용 호르몬은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알고 싶으면 알고 있으면 되고, 다시 말할게, 학교생이 가르치면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전엽, 이게 어떻게 되냐면 뇌가 있고 이제 그 뇌하수체가 약간 목젖처럼 생겼거든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 목젖처럼 목젖처럼 생겼는데 앞쪽이 약간 부풀어 좀 더 크고 뒤쪽은 좀 작아요. 응? 알고 있어라. 앞쪽 전엽이라고 하고 정면으로 봤을 때 앞쪽이야. 달라거나 앞쪽 전엽, 후엽이라고 하는데 전엽은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내분비생이 맞아요. 후엽은 호르몬을 못 만듭니다. 후엽에서 나오는 게 2개가 있지. 지금 여기 보면 항이용 호르몬과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지? 오케이? 이 2개는 어디서 만드는 게?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어. 지역적으로 가면 쌤이 이 문제 낼 수 있어. 어디서 만드는 게? 시상하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시상하부. 시상하부는 뭐게? 신경세포야. 그럼 이게 호르몬 뭐게? 신경전달 물질이야. 근데 호르몬으로 분류되고 있어. 그냥 이 내분비생을 통해서 나온다. 혈액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냥 그 호르몬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특징이 뭐게? 신경 전달 물질 특징이 뭐야? 빨리 전달한다며. 안 그래? 그지? ADH하고 옥시토신은 초단위로 신호 전달합니다. 초단위로. 딱 가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0.1초만 나타난다고. 가는 데는 1, 2분 걸릴 수 있지. 근데 가면 나타난다고. ADH가 뭐냐면 그 콩팥에서 혈액에서 이제 오줌 쪽으로 원전 쪽으로 계속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고 있거든. 근데 그 빠져나가는 거 그대로 두면 뭐 5리터에서 10리터 정도 오줌을 넣어야 돼 혈에. 너무 물이 많이 빠져나가 큰일 나. 우리 혈액이 5, 6리터밖에 안 되는데 큰일 나지. 그러니까 빠져나간 다음에 그 오줌이 되기 전에 필요한 물을 다시 재우수 끌어올려야 돼. 그지? 끌어올리는 신호를 전달하는 게 항이용 호르몬이거든. 엔타이다이유레틱. 그래서 엔타이라고 하는 건 저항하는 뜻이고, 다이유레틱은 뭐냐면 오줌을 만드는 걸 저항한다는 뜻이야. 그 말 뭐냐면 나간 물을 다시 혈액 쪽으로 재흡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DH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 오줌 양이 어때? 물을 다시 재흡수하니까 오줌 양은 적어져. 그지? 근데 ADH가 이게 완전 애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오줌 쌓이는 거야. 30분마다 한 번씩. 얼마나 양이지? 지도를 그릴 수밖에 없거든. 잘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붕증이라고 하거든. 요붕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일단 나온다. 자, 넘어갈게. 옥시토신. 여기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친구를 한 명만 보네. 지금은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뭐냐면 애 낳을 때 산통, 그러니까 자궁 근육이 평활근이라고 하는 건데 평활근이 아주 강하게 수축하면서 밀려 나오는 거거든. 근데 한 번에 밀려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수축하면 그 수축 신호를 받아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더 수축하고 수축 신호를 받아서 점층적으로 더 강하게 수축하는 신호 전달을 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애 낳으려고 할 때 통증이 몇 분마다 한 번씩 와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 병원에서. 그러면 몇 분마다 안에 동조이 들어오면 병원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나을 때가 한 몇 시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딱 규칙적으로 조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막 한 번 동조하고 막 이틀 후에 동조하고 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신호 전달이 되게 빠르다고 얘기해. 후엽에 신경 전달 물질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르몬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알겠지? 그다음 또 하나 봐줘야 되는 거, 이 자리에 있는 세트 알파, 베타 세포에 나오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자, 갑상샘의 티록신 체크.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얘기할게. 이장은 뭐냐면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이제 끄집어내보면 약간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랗게 표현이 있지. 그리고 이 콩팥이지, 그지? 그지? 콩팥 좀 약간 위하고 콩팥 위는 여기 있고 콩팥은 약간 이쪽에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분비샘, 이자는 되게 종합성센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저것 기능 다 하고 있거든. 그런 애가 있는데 거기에 특징적인 세포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알파 세포,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베타 세포라고 하는데 얘들이 하는 기능이 다르더라고.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많이 알파 세포의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유입해요. 얘 둘은 서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반대되는 신호를 전달하는 그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베타 세포의 인슐린은 뭐냐면 우리 몸 안에 혈액에 당이 많을 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게 당뇨병 되면 어떻게 되게 당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이 올라가고 심장마비 올 수도 있어요. 신적 당뇨병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주변에 당뇨병 환자가 있고 혹시나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면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그 경우의 수 중에 3분의 1이 심장마비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위험해요. 자, 혈당이 높아지면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낮추는 기능이 어떤 이유로 문제가 생긴 사람이 당뇨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걸 분비되면 당을 낮출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게 되는 거야, 우리 몸에.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낮춰주는 거야. 자, 아침밥을 영어로 뭐라 한다고? 브레이크퍼스트, 그지? 퍼스트, 패스트가 빠르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복을 얘기하는 거야. 스타베이션. 공복이고 브레이크는 깬다는 뜻이거든. 공복을 깬다는 거야. 아침밥. 왜 그러니? 아침, 점심, 저녁 보면 4-5시간 텀인데 저녁하고 아침 시간 12시간 이상이거든. 완전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밥을 먹는 데서 공복을 깬다고 해서 브레이크퍼스트라고 하는 거야. 아침밥. 오케이? 자, 아침밥 먹기 직전 어때? 혈당이 높을까 낮을까? 먹은 지 오래됐고 당을 썼으면 낫겠지. 그지? 맞지? 혈당이 낮을 때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에너지원이 너무 적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어떤 덕목 중에 하나가 혈당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니까 밥 먹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낮아지려고 할 건데 포도당 많이 써서 소모해서 낮아지려고 할 건데 다시 우리 몸에 저장돼 있던 걸 가지고 다시 혈당을 높이라는 명령을 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 반대지. 혈당치 농도가 0.9% 정도 됩니다. 혈액의 퍼센트 농도. 화학 배웠지, 그지? 퍼센트 농도 100g당 그램, 됐지? 0.9% 정도 되는데, 요거보다 높으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낮추고, 낮으면 글루카곤 분비도 높입니다. 일정을 유지하는. 됐죠? 요게 하나 나오고, 이거 성호르몬 있고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주요 하게 이제 설명하면 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따라돌아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 여기 이거를 내가 가르친 제 수생들이 이렇게 지었더라. 당코코 코르티코이드니까 코코. 당코코 무코코. 당코코는 뭐 하는 거냐면 포도당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말 알고 있습니다. 무코코는 뭐 하는 거냐면 나트륨 조절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 그러니까 무기질이 뭐니? 뭐 금속 이온 같은 거잖아. 이게 나트륨, 칼륨의 조절인데 일단 1차적 조절은 나트륨, 2차는 부차적 조절이 칼륨이기 때문에 나트륨이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나트륨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무코코. 당코코는 없는 당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포도당, 그 혈당을 만들어내는 걸 당코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중에 그 티록신, 이거는 중요한 거죠. 티록신은 여기 말랑말랑 조직이지. 이걸 갑상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타이로이드, TH 발음, 번뜩이 발음, 타이로이드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을 뭐라고 하냐? 사이록신, 티록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갑상선 호르몬이죠, 한마디로. 티록신은 티록신이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웃기지? 이런 애야. 티록신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모든 세포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해. 이 각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게? 티록신 없으면 어떻게 되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말빨리 수박하고 있잖아. 임플란트 때문에 발음이 잘 안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 맞지? 근데 티록신이 없으면 이러고 있는 거야. 에너지를 못 쓰는 거야. 의도해도 잘 안 되는 거야. 힘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생각을 집에 갈 때 버스 막 가면 아저씨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못하면 가면 이러고 있는 거야. 실제로 정신 없어. 그러니까
적절한 만큼은 계속 활성화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 몸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분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티록신이 분비되는 양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보통 이렇습니다. 여름을 좋아하고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티록신 분비량이 좀 작습니다. 잘 들어봐. 나처럼 겨울을 좋아하고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티록신 분비량이 좀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티록신 뭐 한다고? 물질에서 세포를 축제한다고 돼. 그러면 나처럼 높으면 어때? 같은 밥의 양을 먹어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야. 세포를 많이 한다고. 으아, 내가 몸이 열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여름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내가 몸이 열이 많으니까 뭐 영하 17도로 쾌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티록신 분비량이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몸에서 기초적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 양이 적은 거야. 열의 양이 적다고. 내 몸이 좀 시원하니까 만져보면 어우 뜨거워. 저희가 이런 사람들 있고 너 시원해 이럴 수 있잖아. 이제 그럴 수 있어. 티록신 일 가능성이 높아. 그 유인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는 온도 낮은데 겨울은 춥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지? 물질대사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시켜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내가 말한 것 중에 체크된 거 뭐라고 교과서에 제대로 나와있고 이걸 가지고 뭔가 판단하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체크 안 된 거는 선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게. 뿅! 칼시토닌 파라토너 블루카고 인슐린 그 다음에 뿅! 여기에 교감 부교감이라고 적어요. 마음 바꿔서 개발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이 묶음이 뭐냐 하면 이게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플러스 해라 마이너스 해라 서로 반대되는 명령을 하는 세트야. 이 두 개는 칼슘 농도, 이 두 개는 혈당치, 이 두 개는 교감과 부교감도 심장이 빨리 뛰라 세게 뛰라 약하게 뛰라 이거 조절할 거야. 그치? 중간 조절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세 개의 세트를 어떤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다른 거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묶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내분비계 질환 한번 볼게요. 질환. 내분비계 호르몬, 결핍증도 있고 과다증도 있다고 했지. 그지? 볼게. 생장 호르몬은 영어로 그로스 호르몬, GH라고 합니다. 생장 호르몬. 자, 과다하고 결핍. 과다는 뭐니? 체온만 생각하면 돼. 과다는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결핍은 뭐지? 키 되게 작은 사람. 그래서 메소증, 소인증 중에 아콘드로플라시아라고 하는 소인증인데 이건 뭐냐면 약간 헐리우드 영화. 너네는 이제 모를 건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처럼 약간 좀 판타지이긴 한데 옛날 영화들 있잖아. 거기 보면 미니미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다. 미니미가 뭐냐면 팔다리 되게 짧아. 이렇게 작아. 근데 머리는 머리뼈하고 크기가 똑같아. 근데 사람이 진짜 그래픽이 아니야. 사람이거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뼈는 성장할 때 길이 성장하는 장뼈, 길이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 성장을 해야 되는 머리뼈가 있어요. 견갑골 이런 거 넓이 성장을 해요. 뭐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길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성장하는 문제 때문에. 오케이? 넓이 성장을 해. 그러니까 머리는 완전 대두인데 정상으로 다 성장했는데 키만 60cm, 70cm 이렇게 되니까 요정처럼 생겼지만 그래픽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야. 진짜 사람입니다. 배우입니다. 배우. 오케이? 그렇게 돼. 그러면 소인증대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거인증도 있고 말단 비대증. 더 혐오스러워. 그래. 말단 비대는 거. 말단이 뭔데? 손, 발, 머리 이런 거야. 머리 크고 손이 원하고 이런 거야. 얼마나 이상하나. 그치? 말단 비대증. 이런 거 과다증, 결핍증. 티록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티록신 너무 과다하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쓸 거야. 에너지 많이 쓰니까 어떻게 돼? 물질에서 중간에서 체중이 감소해. 맞지? 에너지 많이 쓰.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똑같이 먹고 똑같은 운동하는데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살이 찌는 사람이 있어. 그 빠진 사람이 뭐지? 티록신 농도가 높은 거야. 기본 세포를 많이 하는 거야.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체중이 감소하고 체온은 상승. 맞지? 세포를 하면 열이 나잖아. 그지? 체온은 상승하요. 그리고 어떻게 돼? 예민해져. 이런 사람 보통 예민해.
나는 이제 병적인 건 증상이 아니지만 좀 예민한 사람이 보통 이럴 수 있어. 그다음에 결핍증은 갑상선 기능 못 일어나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물질의 저하로 체중이 증가하고 못 일어나겠는데 뚱뚱해 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추위도 잘 타고 맞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대로잖아. 지금 이거는 과하게 해서 병이 된 거고 기본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 그제? 그래서 평균 체온도 36.9도 정도 되는 애가 있고 36.2도 정도 되는 애가 있고 2도 쪽이 정신이 뭔가 살짝 낮을 거야. 9도 쪽이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인슐린 아까 말했지 혈당량을 맞춰주는 거니까 인슐린이 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슐린이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집중! 인슐린이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 못 나오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타입 1 다이아베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1형 당뇨병이라고 얘기해요. 인슐린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인슐린의 이 작용한 표적기관이 간하고 근육 골격근이거든. 골격근인데 그쪽에서 인슐린 신호가 오는데 명령이 오는데도 그 센가 무시해서 그 효과가 발휘 안 되는 걸 타입 2 다이아베티스 2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해요. 자, 제1형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유전적 질환이거나 집중하라고 지역적인 거라고 이걸 알고 모르고 해서 틀린다고 맞고 틀린다고 유전적으로 베타세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베타세포를 우리 면역계가 언젠가부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공격해서 없애요.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는 세포를 조져버려요. 그러면 1형 당뇨병이 되는 거야. 2형 당뇨병은 뭐냐면 네버엔딩 이팅 계속 먹는 애들이지. 내가 실험해본 적도 있어 이거. 대체로 어떻게 했냐면 여학생이 막 몰려있고 남학생 몰려있어서 여학생 쪽에 남학생 쪽에 포카치 같은 거 한 3개 이렇게 나눠줬거든. 뭐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안 먹더라고 눈치 보면서. 근데 수업 딱 끝나니까 여기 다 남아있는 게 다 없어졌어. 여학생 여자 비하가 아니다. 습관적으로 좀 간식에 좀 약한 사람들이 보통 남자보다 여자 쪽이 많긴 해요. 분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간식도 조금 오면 괜찮아. 근데 문제가 있어. 계속 먹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인슐린이 계속 나와. 계속 소화 흡수하니까 계속 당이 계속 들어오니까 많이는 안 들어가고 일정하게 들어올 거 아니야 계속. 그러면 인슐린이 계속 나와. 자, 새 엄마가 야 공부해라. 하늘에 한번 확 화내면 그때는 공부할 거지. 그런데 5분마다 한 번씩 야 공부해! 이러면 엄마가 들을까 안 들을까? 못 듣지. 안 듣는 게 아니고 5분마다 얘기하면 안 듣잖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슐린이 혈당이 계속 흡수가 되니까 계속 나오면 그 표적기관이 인슐린 있는 게 계속 있는 게 뭐야? 그냥 일반적인 노말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민해지지 못하는 거야. 인슐린에 대해서. 봐봐. 있다가 없다가 해야 된다고. 갈굼도 야! 있다가 잘해줬다가 야! 있다가 이래야지. 계속 갈구면 그게 갈굼이 아니야. 그게 그냥 평균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 먹고 공복 상태 조절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에 뭐니 먹을 거 많고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간식 먹고 그 젤리 먹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감각 근육이 그 반응을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혈당이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거 제2형 당뇨병을 한다고 했고 그 제2형 당뇨병은 뭐라고? 성인병이라고 얘기한다. 현대의 질병, 성인병. 옛날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왜? 먹을 게 기본적으로 별로 없었고 간식이라는 좀 개념이 없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는 거다. 항이오 호르몬 아까 말했지? 이 항이오 호르몬이 있어야지만 오줌을 버텨서 조금만 만들고 그 물을 다시 이제 재흡수할 수 있는데 나가는 물을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재흡수하는 거야. 항이오 호르몬이. 근데 얘가 작용을 못하면 어떻게 돼? 쭉쭉쭉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오줌이 너무 묽은 농도의 오줌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요궁증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다.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거 똑같은 거야. 사실 다른 거야. 근데 똑같다고 생각해. 결국은 기능이 똑같아. 에피네프린 어디서 들어봤지? 노르에피네프린 어디 들어가서? 신경전달물질, 그지? 말초신경에 교감신경이 신경전달물질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교감신경 신경전달물질 뭐지? 와, 심장 붕붕붕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맞죠? 과다하면 뭐지?
이건 고혈압 그렇게 나타나는데 막 눈도 튀어나오고 뭐 이상해. 너무 예민한 이제 상태가 되는 거야. 보면 되겠지. 요거 하면 안 나올 거야. 크롬 친화성 세포 좀 왜 안 나올 것 같은지 아니? 내가 처음 봤거든.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특이한 예시긴 한데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세요. 넘어갈게요. 하나 끝났네. 소개할게. 요거 소개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뭘 소개할 거냐면 요번 단어의 주제 제목이 뭐니? 항상성 유지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뭐 호르몬 전체의 개요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제 뭐 할 거냐면 항상성 유지 원리, 원리, 진짜 프린시플을 배울 건데,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올 겁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 혈당량 유지. 둘, 체온 유지. 셋, 삼탄 유지. 이렇게 세 가지 끝 이렇게 들어가요. 교육 과정상에 세 가지만 나와 있고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까지도 설명을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성 유지 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원리가 크게 두 종류로 작동한다. 첫 번째 작동이 뭐냐면 음성 피드백, 네이티브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길항작용이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성이 뭐라고? 어떤 목적한 어떤 상태를 일정을 유지하는 거야. 체내의 상태를 너무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이는 거야. 아까 내가 노란으로 묶은 거 세 개 있지, 맞지? 기억나? 탄시토닌 파라토론. 그 다음에 뭐 알파 베타 세포, 맞지? 그다음 세 번째 교감 부경신경 여기 묶었지. 그게 뭐니? 하나의 목적에서 플러스 신호와 마이너스 신호 따로 있는 거야. 너무 높으면 마이너스 신호가 활성화되고 너무 낮으면 플러스 신호가 활성화돼서 올리는 거지. 그렇게 서로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다르며 신호 물질이 다른데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나 일정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성질이 뭐냐면 기량작용이에요. 됐니? 이런 걸 길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엔타고니스트. 그러니까 서로 반대된다는 뜻입니다. 기량은. 됐습니까? 근데 이 음성 피드백이 뭐냐면 좀 더 생각해보면 똑똑하고 경제적인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뭐냐면 명령체계, 아까 기량작용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명령체계가 서로 따로 두 개가 있었어야 되지,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근데 요 음성 피드백이 뭐냐면 명령체계 하나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 유지되고 있었어. 뭐 할까? 애기가 시냇물에서 튜브 타고 놀고 있는데 시냇물 천천히 흐르니까 애기가 좀 하고 있는데 좀 내려가. 아빠가 뭐야? 방금 애기가 너 내려가. 애기가 하지. 아빠는 위쪽으로 올리는 작동만 하지 밑으로 내리는 작동 안 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뭔가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가만히 놔두면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올리기만 하면 돼. 올리기만 하면 돼. 내려가면 반대 신호를 주고 많을 때는 그 신호 안 들어가는 거야. 내려가면 또 반대 신호 줘. 이게 음성이 뭐지? 반대쪽이라 네거티브가 반대쪽이라고 했습니다. 반대쪽으로 먹여준다, 대먹이게 한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야.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설명 잘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음성 피드백으로 보통 작동하는 게 뭐냐 하면 호르몬들이야. 보통 호르몬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아까 말했지만 교감 부경하고 자율신경은 이미 교감 부경은 서로 반대의 의미잖아. 그러니까 기량작용이 좋게 됩니다. 오케이? 음성 피드백 어떤 반응 나타낸 결과 그 반응의 원인을 억제해서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게 말이 어렵잖아. 다시 말할게. 어떤 반응 나타낸 결과가 반응 원인을 억제한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거거든. 음성 피드백으로 뭐가 아까 말한 갑상선 호르몬 티옥신 이 분비 조절이 되다가 이거 어떻게 시상하고 뭐라고 했어? 아까 신경이라고 했어. 그치? 신경이라서 티옥신 농도도 모니터링 하고 있어. 얘가 이쪽으로 혈액이 가니까 혈액의 티옥신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니터링 한다고. 됐지? 근데 여기서 이제 갑상선에 명령하는 호르몬 아까 TSH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 그지? 이런 호르몬을 명령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티옥신이 만들어지지. 그럼 이 호르몬 명령의 결과가 뭐야? 티옥신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됐지? 그러면 시상하고에서 티옥신 충분하네 라고 생각하면 명령할 필요가 없어. 충분하니까 할 필요 없지. 그지?
근데 티록신이 혈액을 통해 다니다 보면 분해도 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겠지, 그지? 그럼 쭉 너무 떨어질 거 아니야. 선을 넘어. 선 밟아. 그러면 또 다시 명량하는 거야. 다시 명량하니까 티록신 만들어지지? 또 많아졌어. 봐봐.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 결과 많아졌어. 그 반응의 원인 분비하는 거, 호르몬 분비하는 거 억제하는 거야. 얘가 많아지면 분비하는 거 억제. 내가 선 넘었어. 그럼 다시 명령. 그래서 명령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또 많아지면 또 이게 억제돼.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상하면 체온, 삼투압, 혈당량 유지가 체온, 삼투압, 혈당량 유지를 음성 피드백으로 하고. 요건 지금 바로는 외워지지 않을 건데 좀 이따 설명. 알겠지? 자, 요거 하나만 아까 얘기했지? 노란 체크 인슐린 글루카곤, 교감, 부교감, 칼시토닌, 파라토론 됐지? 세 개. 이 기량작용은 우리가 배우는 범주 안에 최대값으로 봐도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다 음성 피드백이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쉽게요. 음성 피드백에 의한 티록신 분비 조절하기 웃기지. 이 티록신 갑상선이 만들거든. 갑상선 여기서 만드는 거야. 티록신 만드는데 얘한테 명령을 하는데 웃기게도 명령하는 체계가 약간 복잡하게 돼 있어. 복잡한 게 뭐냐면 시상하부에서 아까 내 시상하부 뭐라고 했어? 신경이 나오지. 근데 여기서 뭐 나와? H가 뭐게? 호르몬이야. 신경에서 호르몬이 나와. 아까 뭐랬지? 어디서 배네? 그치? 뇌하수체 전염부요. 후염에서 나오는 ADH하고 옥시토신은 뭐라고?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에 마찬가지가 그치? 맞지? 마찬가지야. 시상하부에서 얼마나 이게 성격이 급하면 바로 밑에 있는 뇌하수체한테 호르몬으로 이제 신호를 줘. 뭐냐면 이거야. TRH 이름이 뭐냐면 뇌하수체야 THCH라는 호르몬을 릴리지 분비하는 뜻이야. 릴리지 호르몬. 이 호르몬을 분비하라라는 명령을 주는 호르몬이야. TRH가 주면 얘가 받아서 뭐니? 네! 하고 THC를 분비를 하는 거죠. 그럼 TSH는 가서 이 S 스티뮬라이 자극한다는 뜻이거든. 이 T는 타이로신 갑상선이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한마디로 뭘 자극하는데? 이거 티록신을 분비하라고 자극하는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얘를 분비하라고 자극하는 호르몬이고 얘를 분비하라고 자극하는 호르몬이야. 알겠니? 집중 안 하면 다 엉켜버릴 거야. 조심해. 지금 신기하지? 60% 확률 집중 안 하고 있어. 봐서 보실 생각이 깜짝이야. 뭐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 많아진 증거 때문에 시상하고 그걸 확인하고 TRSH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돼요. 명령에서 이제 달성한 목적이 티록신 높아지는 거였는데 높아졌으니까 이제 그 명령 줄어든다. 그렇지? 이게 음성 피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적어지면 다시 증가할 거야. 그 많아지면 감소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조절된다라고. 자, 쉬는 시간 이후에 세 가지 세부적인 조절 영역들 설명 정리해 볼게요. 이제 자 10분. 자, 혈당량 유지를 보자. 혈액수의 포도당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고 혈당이 아니라고. 포도당보다 자동차의 휘발유야. 이게 에너지원이 정말로.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혈당이 일정히 유지돼야지. 너무 낮아지면 사람이 푹 꺼지고 너무 높으면 아까 병원 온다고 했지. 당뇨병. 그지? 혈당이 너무 높고. 왜 당뇨병이에요? 오줌으로 포도당이 나갔다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당뇨니까 혈당이 높으니까 다 다시 재흡수가 안 되고 그냥 오줌은 진짜 나가. 진짜 나가. 그 오줌에 개미들이 막 버글버글 몰려들어 진짜. 포도당은 알고 당뇨라는 걸 알 수 있어. 혈당의 조절. 정상인은 기량과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약 0.09%가 유지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혈당이 너무 높을 때와 낮을 때 상태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봐봐. 고혈당일 때가 언제야? 정상인인데 고혈당이 뭘 얘기하는 거지? 밥을 먹는 거지. 밥 먹으면 막 흡수되잖아. 단. 그러면 정상 수준 혈당량에서
밥을 먹으면 혈당이 증가, 고혈당이 됩니다. 됐나? 그 고혈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화살표를 한번 좀 따라가봐. 지금 한 명이 교재가 없는데 출력을 해놨거든. 주고 계속할게. 그래서 혈당량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니? 이자에 뭐 베타 세포에서 뭐 인슐린 호르몬 분비돼. 그래서 이제 인슐린 호르몬이 간이나 근육세포 같은 체세포라고 돼 있지. 근육세포, 간 근육세포로 가. 얘들이 표적세포야. 그러면 이 인슐린의 명령을 받으면 이 체세포와 간 세포들이 뭐 흡수하는 거야. 혈액에 있는 당을 흡수하는 거야. 그럼 혈액의 당이 어떻게 돼? 좀 적어지겠지. 혈액의 당이 많았잖아. 그지? 근데 혈액의 당을 이 세포들이 흡수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되냐면 봐봐. 간은 흡수하는 목적이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장을 해두려고 합니다. 간은 당을 저장하는 기능을 해요. 어떻게 저장하냐면 혈당이 뭔데? 포도당이거든. 이 포도당은 단단위로서 하나하나 육각형처럼 생긴 거야. 근데 이거를 간세포가 흡수해서 어떻게 하냐면 포도당을 계속 엮어 파티처럼 만드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죠? 포도당이 줄줄줄줄 이렇게 길어져 있는 고분자를 만드는 거야. 그게 이름이 뭐냐면 글리코젠입니다. 글리코젠. 오케이? 그렇게 딱 저장해놨다가 어떻게 혈당이 필요할 때 또 한솥 어머니처럼 하나씩 떡떡 썰듯이 하나씩 잘라서 다시 혈액 쪽으로 보내줄 수 있어. 저장해놓는 거야. 근데 이 체세포들, 근육세포들은 뭘 하려고 흡수하냐면 바로 그 써버리려고 흡수하는 거야. 저장 안 하는 거야.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 알겠니? 얘는 저장, 글리코젠. 얘는 저장 안 해. 자기 쓰려고 흡수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상이 되고. 자, 저혈당은 뭐다? 브레이크포스 전. 그러니까 오랫동안 밥 안 먹었을 때 점점 또 혈당이 떨어져서 혈당이 감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렇게 된다. 이자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간에서 뭐지? 이미 글루코즈 만들어진 데서 딱 끊어서 다시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액을 보내주는 거야. 반대 반대. 그지? 근데 봐봐. 혈당이 높은가 낮은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위험하겠니? 생물의 역사로 봤을 때 나중에 위험하다. 낮다고 하면 죽을 수 있다. 못 먹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인간의 역사로서는 높은 게 더 위험해. 그럼 이제 성인병이 돼. 근데 성인병이 된 야생동물 봤니? 고라니 중에 뚱뚱해서 엉덩지게는 봤니? 성인병은 없어. 인간만 있는 거야. 뭐만 알겠니? 진짜 인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는 거, 혈당 높아지는 거는 목숨하고 관계가 없었던 거야. 생물이 역사적으로. 맞지? 근데 너무 낮아지는 거 뭐야? 목숨하고 관계 있는 거야. 어떻게라도 올려줘야 되는 거야.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알파세포 호르몬으로만 신호전달을 늘리거든. 아까 말했죠. 호르몬 늘리거든. 그러니까 바로 신호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활성화되게? 교감신경이 활성화. 교감신경. 더 빨리. 됐니? 낮으면 위험해. 얼쩡지. 급한 상태야. 그러니까 신경이 활성화돼. 혈당 지금 낮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시상하부에서 부신속출로. 자, 시상하부 신경이야. 부신속출까지 어떻게? 지엽적 부신속출까지 아무도 안 가르칠 수도 있어. 이거 신경신호 전달이에요. 그냥 한 방에 1초만 막 가. 그냥 1초만 요 화살표 신경신호 전달이야. 이 화살표 호르몬이잖아. 그지? 신경신호 전달로 부신이 어디 있는데? 신장이 있으면 여기 이게 신장 위에 이렇게 비니처럼 모자처럼 씌어져 있거든. 이걸 부신이라고 해. 부신이 껍데기질하고 속에 있는 질이 이제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속에 있는 쪽에 신호를 전달해서 이거 뭐니? 노르에피네프린 이거 신경신호 전달 물질이잖아. 신경으로 간 거야. 부신 속질에서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거 분비하는 거야. 급하게 분비해서 간으로 가서 빨리 혈당을 높여라는 명령을
동시에 해주는 거지. 위험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당뇨병 1형, 2형. 아까 얘기했지? 맞지? 1형, 2형. 어디냐? 1형 베타세포 파괴되거나 없어서 인슐린 자체가 분비 안 되는 거. 2형은 충분히 분비하는데 반응을 못하는 거. 맞지? 1, 2형 기억하고 있도록 하고요. 혈당량 조절 그래프 이런 거 이제 문제에서 이제 자료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시기에 따라서 포도당, 인슐린, 글루카곤 어떻게 되는지를 바꾸면 돼. 포도당이 낮을 때 높아지는 건 뭐니? 글루카곤이 되고, 포도당이 높을 때 높아지는 건 인슐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포도당이 높을 때 낮춰야 되는 건 인슐린. 포도당이 높여야 되는 건 글루카곤. 오케이? 그렇게 그래프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운동 후로 보면 어떻게 돼? 운동하면 포도당 많이 쓰지, 에너지원 쓰지. 그러면 포도당이 적어질 테니까 누가 올라가는가? 운동하면 글루카곤 올라가는 거야. 운동을 하면 할수록. 엄마가 있지? 인슐린은 하면서 줄어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 운동 때문에 포도당을 많이 쓰면 점점 그 혈당이 낮아지니까 글루카곤이 점점 올라가요. 판단할 수 있겠니? 넘어갈게. 두 번째. 자, 두 번째 체온 요즘입니다. 체온 볼게요. 체내의 열이 보통은 36.5도인데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했지. 36.1도도 있고 9도도 있고 그래. 근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체내에서 열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몸에서 밖으로 열이 방출되는 걸 조절하는 거야. 뭐라고 돼 있어? 발생 또는 생산 또는 발산 또는 방출량을 조절하는 거야. 체온 조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합니다. 자, 체온이 변하면 물질에 대해서 관여하는 고소의 발생이 떨어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통합학 얘기할 그 수업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말하고 단백질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 뼈, 탄수화물, 지방 다 필요 없어. 단백질 때문이야. 그래서 3대 영양소 중에 단백질은 뭐야? 맨 마지막에 쓴다고 했어. 왜? 단백질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쓰는 게 탄수화물. 그런데 탄수화물이 없어. 못 먹어. 그래서 막 에너지원이 포도당에 안 들어와. 그건 뭐야? 두 번째 저장성 그 영양소인 지방을 쓰는 거야. 지질. 그 다음에 지질까지 거의 다 써가면 이제 죽을 걸 각오하고 단백질 쓰는 거야. 그 말이 알겠지? 단백질 쓰면 안 되는 거야. 영양소도 많아.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단백질이 매우 약해. 유리병이랑 상자 보면 FRHIL이라고 적혀 있는 거 쓸걸? 유리잔 빡빡 깨져 있는 거. 프라질이야.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이지. 맞지? 단백질 프리자일 하다고. 왜? 이 단백질이라는 거는 온도 변화에 따라 살짝 이 단백질 3차 입체 구조, 예민한 입체 구조, 자기 목적에 맞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기능할 수 있는데 온도 변화는 변해. 그 대표적 예가 뭐지? 우리 계란 후라이 하는데 뭐니? 달걀 흰자가 약간 투명 반투명하지, 그지? 투명한 그 어떤 성질인데 구우면 어떻게 돼? 하얗게 변하지, 그지? 변성이 단백질 변한다. 온도가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 36.5도에서 가장 적절하게 그 활동하게 만들어져 있어. 기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근데 40도보다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 단백질 거의 대부분 기능 못한다고. 그럼 사람 죽는 거야. 41, 2도 되면 사람 죽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백질은 온도에 민감하게 변한다. 3000도 변하면 기능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체온 조절까지 보면 추울 때 감각신경에서 춥다 느껴. 감리 시상하고 그 커맨드 센터 최고 중추직이지. 시상하고에서 어떻게 한다? 추우면 열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인정. 그 열이 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 인정. 발생, 방출 맞지? 자, 많이 만들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뭐게? 티록신을 분비하게 한다. 감리 시상하면서 TRH 분비하고 뇌합체 전염에서 TSH 분비하고 갑상선에서 티록신 분비하면 물질 대사가 많아지면서 열이 생긴다. 됐니? 열이 생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의 방법이 더 있다는 거. 추울 때 어떻게 열을 만들어야 되고 나가는 열을 막아야 되는 어떻게? 간이 시상하면서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됐지?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이 두 가지 쪽 복잡하죠. 복잡해. 두 가지 쪽 하는데 한쪽은 뭐냐면 티록신이 섞지 않은 이거 호르몬이었어. 맞지? 근데 한쪽은 뭐냐면 이 신경으로 가서 또 뭐냐면 부신속지. 아까도 나왔잖아. 그지? 부신속지에서 더 에피네프린 신경청각 물질에 마찬가지로 이걸로 다시 뭐니?
개인수 혈당치도 높이는 거야. 계속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계속 세포가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열 올리려고. 얼마나 알겠지? 막 태우려고. 그리고 교감신경 자극하고 어느 한쪽으로 어디로 가냐면 피부 쪽에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세혈관 수축. 체열 이 외부하고 이제 가장 그 열교환을 많이 하는 데가 혈관이야. 특히 남학생 남자들 보면 여름 쪽 때문에 이런 혈관이 튀어나와. 겨울에 싹 튀어들어가. 왜 그러게? 튀어나오면 열을 밖으로 방출을 잘하고 방출 안 해도 일단 안쪽으로 피부 안쪽으로 숨어 있어야 되거든. 왜? 결국 혈액 온도가 우리 몸통 안의 온도가 계속 수단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 같은 혈관을 어떻게 수축하면 안으로 들어가고 줄어들기 때문에 밖으로 방출이 안 돼요. 잘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방출하는 열을 줄이기 위해서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수축한다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 갑자기 추워져도 좋은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런데 결국은 이 두 가지 호르몬 경로, 그 다음에 신경 경로로 두 가지에서 물질에서 촉진해서 열 발생량 증가. 그 다음에 어느 한쪽으로는 어떻게 신경 경로로 해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면 추울 때 이제 온도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복잡하지. 일로 와볼게. 더울 때 반대가 될 거야 이제. 요번 감각신경 시상하고 똑같이 요번에 이제 이 증가했으니까 감소해. 감소하면 티록신 부분도 감소해서 억제되지. 그 다음에 교감신경 작용이 부교감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게 또 지역적인 거야. 교감신경이 지금 교감 기억해야 돼. 교장 말고. 여기 부교감이 아니고 교감이 작용하면 수축했다고 혈관이. 근데 이게 자기 덜하면 수축이 덜하겠지. 그렇게 돼요. 완화돼서 피부 원체가 상대적으로 여기 수축이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뭐 없지? 뭐 없지? 뭐가 없어? 이거 에피네프린 경우가 없지. 아까 마찬가지였잖아. 혈당 얘기할 때 맞지? 이 추울 때가 위험해, 더울 때 위험해. 잘 모르겠어. 그러면 겨울에 길거리에서 한번 숙면을 취해봐. 어떻게 되는지. 못 일어납니다. 죽습니다. 추우면 죽는다. 얼어 죽는 거죠. 더우면 열사병 때문에 죽고 이런 것들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춥다라고 하는, 배고프다고 하는 건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이야. 열은 생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열을 만든다는 건 생명, 영양소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하나, 일이 하나 더 있다는 거 구분해서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이거 표는 요 방금 설명을 정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최대 3투압. 자,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거 뭐냐면 3투압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돼. 그냥 우리 몸에 있는 체액, 혈액, 림프액, 세포 사이액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냥 체액에 있는 물질, 용질, 녹아있는 물질의 농도를 체내 3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내 3투압이 높다는 것은 농도 높다, 진하다, 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지? 3투압이 낮다는 것은 낮다, 묽다, 안 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밍밍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3투압 꼭 유지해요. 3투압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뭐가 영향이 있게? 단백질이 영향이 있어. 단백질 구조에 영향이 있어. 계속 3투압도 유지해야 되거든. 체액의 3투압이 약 0.9% 소금물을 3투압과 같이 유지해야 돼. 그래서 0.9% 소금물을 다 이렇게 그 병원 가면 이렇게 주사 놓고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노말 셀라인이라고 해서 일종의 체액과 농도가 같은 공급하는 어떤 기본 용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에 공급하는 기본 용액. 오케이? 거기에 포도당 넣고 다른 어떤 영양물질을 넣어서 뭐 영양주사 이래서 막 5만, 7만, 9만, 12만 이렇게 받고 팔거든. 개업이들이 사기야. 조금 포도당 넣고 10만 원 넣고. 근데 웃기지? 그 포도당 좀 넣으면 좀 약간 괜찮아질 것 같아. 실제로 잠깐 몇 시간 괜찮아질 것 같아. 자, 3번 변화면 우리 세포막을 통과해서 뭐 상투 현상이 뭐니? 봐봐. 우리 물만 통과하고 용질 통과하지 못한 셀로판지 같은 거. 양쪽에 이제 용액이 있다고 하는 거. 여기는 짜고 여기는 묽다고 하지 않고 어떤 일이 거냐면 묽은 쪽이 물 분자가 많은 거야. 짠 쪽은 물 분자도 있지만 소금 분자도 있는 거지. 맞지? 이쪽은 통과하면 이쪽이 더 많이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묽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맥인 물
혼자 통과하는 현상은 삼투 현상이 나오거든요. 삼투압은 뭐냐면 이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세게 통과하는 거야. 그 세게 통과하는 걸 막아내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삼투 현상을 막아내는 압력. 됐지? 삼투압은 어쩔 때 크다고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삼투압은 크게 지는 거야. 알겠니? 다 오케이? 그렇게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삼투압 조절 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DT야. 항이온호르몬. 아까 외우라고 했지, 그지? 교과서에 나온 거 무조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분비량을 변화시켜서 삼투압을 유지한다. 어떻게? 자, ADH가 뭐라고? ADH 기능이 뭐라고? 신장 홈파돼서 오줌으로 나가는 원료 중에서 엄한 순수한 물. 순수한 물. 오케이? 우리 집에 정수기도 못하는 그 기능을 해요. 순수한 물만 쭉쭉쭉쭉 몸쪽으로 다시 빨아들이는 거야. 그런 기능을 명령하는 거야, ADH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순수한 물만 빨아들이니까 ADH가 활동을 잘하면 어떻게 돼? 용기는 나가고 물은 들어오지. 그러면 안에 있는 체액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순수한 물이 더 들어오니까 농도가 낮아지지. 소금물이 있는데 라면이 짜! 그럼 어떻게 해? 물을 더 넣어. 안 그래? 그래서 농도를 낮추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니. 라면은 일단은 물을 좀 적게 넣어라. 왜? 짜면 물 넣어도 돼. 근데 싱거우면 방법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런 거야. 물만 빼내서 그러니까 뭐 콩팥이야. 물만 불릴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자, ADH 작동하면 원료로 나가는 물을 순수하게 물만 다시 우리 몸으로 넣어서 물이 더 들어오니까 희석되는 거야. 희석돼서 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야. 자, 삼투압이 높을 때 짠 음식 많이 먹거라. 땀을 많이 흘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니? 지역적인 거야. 땀은 우리 피보다 묽어. 그래서 땀이 나가면 남아있는 거는 더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짜지는 거야. 묽은 게 나가니까 남아있는 게 짜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돼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삼투압이 농도가 높아진다고. 농도가 높아지면 갈증도 느끼고 갈증을 느껴서 숨을 섭취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돼.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찾아서 아까 물 마셨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간이 시상하고는 커맨드 센터. 그치? 명령 중추 역할을 하니까 여기가 삼투압에 대한 자극을 받고 내하수체 후역 목적 같은 뒤쪽에서 ADH 아까 얘기했지, 그지? 분비량 증가하는 콩팥에서 수분 제흡술 축전해서 오줌 생성량 감소. 이거 목적은 아니야. 이게 바이프로덕트야. 그러니까 부산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이 아니야. 이 목적이 아니고 제흡수에서 수분을 많이 저장하려고 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게 빠져야 돼. 좀 멍청한 사람 이런 파라벨이야. 이거 인과관계 아니지. 제흡수 촉진해서 혈당 농도가 낮아진다. 삼투압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 아까 말했지. 삼투압 뭐라고? 그게 농도라고. 삼투압 감소하는 건 혈액의 농도가 낮아지는 거야. 좀 묽어지는 거야. 묽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이해 안 하면 헤맨다 하고 삼투압 개념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알겠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오줌으로 나가는 게 적다는 거는 몸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많다는 거다. 물. 맞지? 그 얘기하는 거야. 헷갈립니다. 문제에서 계속 헷갈립니다. 제대로 딱 정리하고 문제 풀어야 돼. 삼투압이 낮으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가 되겠지. 그치? 물을 많이 마시는 그치? 맥주 많이 마시거나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간이 시상하고 자극이 감소해요. 농도 높을 때 자극이 증가한다고. 그치? 그거해야 된다. 내하수 후엽에서 분비량 감소해서 이제 오줌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이 많이 나가니까 남아있는 건 좀 짜진다. 농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지? 여기에 하나 더 혹시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생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알코올 있잖아. 알코올. 내가 좋아하는 알코올. 알코올은 농도와 관련 없이 오줌을 많이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꼴보 싫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삼투압을 높여. 농도를 높이는 방법이 뭘까? 짠 음식을 맛있게 만든 짠 음식을 많이 대접하는 거야. 됐니? 농도 높였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그 중국 술이 지르지?
그 되게 독한 술 있거든. 소주 중에 좀 높고 이거 비싼 술이니까 한 대씩 할까? 또 어떻게 돼? 3톤 높아졌지? 또 술 마시니까 어떻게 돼? 또 우리 그 신경 그 뇌학술에서 그냥 알코올을 인지한다. 알코올을 인지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 알코올이 에일리언이거든. 우리한테 에일리언.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외부 물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쫓아보내고 싶은 거야. 얘를 쫓겨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알코올이 인지되면 그냥 오줌을 많이 만드는 거야. 혈액에서 많이 나가라고 한다. 뭐 말인지 알겠지? 아니 3톤 내 체액의 농도 높아졌어. 내가 아주 맛있게 만든 짠 지금 우리가 먹고 높아졌는데 내가 술을 주면 어떻게 돼? 그 상태에서 오줌이 더 나가니까 3톤 더 높아져. 알 수 있는 생애 태어나서 처음으로 119 차 타고 그럴 수 있다. 뭐 말인지 알겠지? 생명과학을 배우면 매우 교양 있는 공격과 복수를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것들 가르쳐줄게요. 사람 죽이는 방법 몇 가지 있거든요. 실제로 목숨을 앗아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목숨 앗아가는 방법 아니다. 오케이? 다시 못 풀 때가 얼전트야. 아까는 뭐였지? 추울 때가 얼전트. 또 뭐? 배고플 때가 얼전트야. 맞지? 얼전트가 무슨 말인지 뭐야? 위급한 상황 얘기하는 거야. 맞지? 오케이? 그때는 뭐도 같이 작동한다? 교감신경, 신경도 같이 작동한다. 그치? 좀 이렇게 분하고 넉넉한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작동 안 한다고. 이것도 구분을 잘 하기 힘들어. 그 따로 구분해서 의미 없이 외우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알겠지? 언제가 위험한 상황인지 그런 생각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뭐가 작동한다? 신경가 작동한다. 이거 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끝났고 이론 설명 끝났어. 간단하게 한 것만 최선 다했고 근데 문제 풀면서 살짝 질문할 것도 생길 거야 아마도. 맞아, 알겠지? 한번 남아있는 시간 이쪽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나는 문제자를 한번 진행하고 있을게요.